읽어주는 동화책, 자신의 낭도를 아낀 죽지랑. 진덕여왕이 나라를 다스릴 즈음 대신 중에 술종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진덕여왕은 그의 성실함과 능력을 높이 평가해 어려운 임무를 맡겼답니다. 술종공을 삭주 도독사로 임명할 것이요. 형세가 거칠고 험한 지역이나 신라에 꼭 필요한 곳이니 잘 다스리도록 하오. 그러나 삭주는 가는 길부터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길 자체가 험한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백제와 고구려의 군사들과 자주 부딪히는 곳이기 때문이었죠. 그 때문에 신라 조정에서는 기병 3,000명을 보내 술종공을 호위하게 했답니다. 술종공과 기병의 장엄한 행렬이 길게 이어졌어요. 그런데 술종공 일행이 죽지령에 도착했을 때였죠. 앞서가던 병사들이 행군을 멈추었어요. 무슨 일인데 바쁜 걸음을 멈추는 것이냐? 황공하오나 도독께서 직접 나와 보셔야 할 것 같사옵니다. 술종공이 묻자 앞서 길을 열던 장수 하나가 달려와 말했죠. 술종공은 그 말에 앞으로 나섰답니다. 그때 술종공은 죽지령 한복판에서 길을 닦고 있는 거사를 발견했어요. 아니, 거사께서 홀로 이 죽지령 길을 평평하게 닦으셨습니까? 술종공은 거사의 아름다운 마음씨에 감복하여 물었어요. 그러자 거사는 거사대로 그의 당당한 위세가 마음에 들어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죠. 위풍당당한 나리께서 지나시는 길인데 어찌 그냥 있을 수 있겠사옵니까? 저희야말로 위풍당당한 나리의 모습을 배우니 참으로 영광이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술종공이 삭주 도독사로 부임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죠. 술종공은 이상한 꿈을 꾸었답니다. 부인, 꿈속에서 죽지령을 평평하게 닦던 그 거사가 우리 방 안으로 들어왔소. 술종공은 부인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부인은 깜짝 놀라며 술종공을 쳐다보았죠. 그럴 수가. 대감, 저도 같은 꿈을 꾸었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었죠. 이상하게 생각한 술종공은 사람을 보내 그 거사의 안부를 알아오라고 했어요. 그러나 한달음에 거사의 처소를 돌아보고 온 하인은 거사가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갖고 돌아왔답니다. 더 놀랄 일은 술종공과 부인이 꿈을 꾼 바로 그날 숨을 거두었다는 것이었죠. 술종공은 다시 사람을 보내서 거사의 장례를 후하게 치르도록 명령했어요. 또한 돌미륵 하나를 만들어 무덤 앞에 세우도록 했답니다. 그런 뒤 10달이 지난 후에 술종공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어요. 술종공은 거사를 만난 죽지령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죽지랑이라고 지었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죽지랑을 키웠죠. 죽지랑은 자라서 용맹스러운 화랑이 되었어요. 그리고 부수라는 벼슬도 얻었죠. 부수는 군대의 최고 대장 다음가는 벼슬이었답니다. 죽지랑은 김효신 장군과 함께 삼국 통일을 이루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어요. 전쟁 때마다 항상 선두에 서서 신라를 승리로 이끌었죠. 그러나 무엇보다 죽지랑은 자신이 거느린 낭도를 제 몸처럼 아끼고 돌봐주어
많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답니다. 효소왕이 신라를 다스리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죽지랑은 자신의 낭도 중 하나인 드고가 오랫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음을 알았죠. 드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출석을 하던 성실한 낭도였어요. 드고가 열흘째 보이지 않는구나. 이유 없이 멋대로 행동할 낭도가 아닌데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언제나 낭도들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피며 격려를 해주던 그였기에 걱정이 앞섰죠. 그는 다른 낭도들에게 물었어요. 어찌된 일인지 드고가 오래도록 보이지 않는구나. 너희들 중 드고의 소식을 아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나 모두들 고개만 갸웃거릴 뿐 선뜻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어요. 죽지랑의 근심은 더욱 깊어졌답니다. 죽지랑은 드고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죽지랑은 곧 드고의 어머니를 찾아가 물었어요. 드고가 보이지 않으니 어찌된 일이오? 지금 드고는 어디 있소? 머량부의 아간이신 익선 나리께서 부산성의 장고지기로 데려갔습니다. 워낙 급히 가게 되어 인사도 못 드리고 떠났습니다. 드고의 어머니가 대답했어요. 그럼 드고는 개인적인 일로 간 것이 아니라 공적인 일로 간 것이 아니오. 모름지기 사사로운 일로 갔다면 구태여 찾아 나설 일이 없겠지만 공적인 일로 갔다 하니 내가 그를 찾아가 음식이라도 대접해야겠소. 드고의 어머니가 미안한 낯빛을 띠며 말하자 죽지랑은 사뭇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대꾸했어요. 죽지랑은 즉시 떡과 술을 준비시켰죠. 그리고 하인을 거느리고 부산성으로 향했답니다. 137명이나 되는 낭도들도 그의 뒤를 따랐어요. 오래지 않아 죽지랑의 무리가 부산성에 도착했죠. 죽지랑은 문제기를 불러서 물었어요. 드고가 여기에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어디 있느냐? 예, 익선나리의 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나란 일로 드고를 데려간 줄 알았는데 익선은 나의 낭도를 사사로운 일에 쓰고 있단 말인가? 죽지랑은 직접 밭으로 드고를 찾아갔어요. 저만치 드고가 일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복에 드고 고생이 많군. 몸은 상하지 않았는가? 죽지랑은 달려가 드고의 손을 꼭 잡아주었답니다. 드고는 죽지랑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자네를 위해 술과 떡을 준비했으니 이것 좀 먹고 일하게. 죽지랑은 준비해온 것을 꺼내놓고 드고의 어깨를 토닥였답니다. 햇볕에 그을리고 거칠해진 드고의 얼굴을 보니 죽지랑은 몹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익선에게 정중하게 부탁했죠. 드고에게 휴가를 주어 제가 데리고 돌아가도록 해 주십시오. 하지만 익선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거듭 청하여도 냉정하게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그때 간쟁이라는 사람이 그곳을 지나다 그 광경을 보았어요. 그는 관청의 아전이었는데 마침 그 근처의 고을에서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경주로 실어 나르는 중이었죠. 그는 죽지란과 익선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탄식을 내뱉었어요. 세상은 어찌 이토록 답답하단 말인가. 부하를 소중히 여겨 먼 곳까지 먹을 것을 싸들고 왔을 만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금의 인정조차 베풀 줄 모르는 사람도 있구나. 간제는 혀를 차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죠.
간즈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답니다. 그는 죽지랑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익선에게 말했어요. 여기에 곡식 30석을 줄 테니 죽지랑의 정대로 뜨고를 돌려보내주시오. 곡식은 나중에 자기 돈으로 다시 마련해서 채워 넣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익선은 냉정하게 거절했죠. 간지는 하는 수 없이 함께 가던 진절의 말과 안장까지 내주며 거듭 요청했어요. 익선은 그제야 탐욕에 찬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다면 뜨고를 데려가도 좋소. 간지는 익선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 인물인지 알게 되었답니다. 익선에 대한 이야기는 금세 여기저기로 퍼졌어요. 이 소문을 듣고 가장 크게 화를 낸 사람은 조정의 화주였죠. 화주는 화랑과 관련된 일을 맡아보는 벼슬아치였어요. 뭐라고? 화랑이 직접 부탁을 했는데도 익선이라는 자가 그토록 오만하게 굴었단 말이더냐? 소문을 확인해보니 곡식 30석을 주어도 듣지 않아 말과 안장까지 내준 후에야 마지못해 허락을 받았다고 하옵니다. 화주의 호통에 아랫사람이 머리를 조아리고 대답했어요. 화주는 참을 수가 없었죠. 결코 없었던 일로 덮어둘 만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익선을 당장 잡아들여라. 내가 그자의 더럽고 탐욕스러운 때를 씻겨주겠노라. 화주는 불호령을 내렸죠.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익선은 재빨리 달아나 숨어버렸답니다. 사람들이 익선의 집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끝내 찾지 못했어요. 하는 수 없이 화주의 아랫사람들은 그의 큰 아들을 대신 잡아왔죠. 화주는 그에게 호통을 쳤어요. 내 아비가 달아나 숨어버렸으니 내 놈이 내 아비가 받을 벌을 대신 받아야 할 것이다. 그때는 마침 동짓달이어서 몹시 추웠죠. 하지만 화주는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익선의 큰 아들을 성 안의 연못으로 데리고 왔답니다. 그런 뒤 서슬프른 명령을 내렸어요. 저 연못으로 뛰어들어 더러운 때를 씻도록 하라. 결국 익선의 큰아들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연못 안에서 얼어 죽고 말았답니다. 이후에도 소문은 더 널리 퍼져 마침내 효소왕까지 익선의 파렴치한 짓을 알게 되었어요. 관리들의 기강이 엉망이로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나라의 기틀마저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구나. 네, 단단히 본보기를 보이리라. 효소왕은 오랫도록 고민한 끝에 결단을 내렸죠. 신하들은 들어라. 지금 당장 모량리 사람 가운데 관리가 된 자들을 찾아내 모두 관직에서 내쫓으라.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2번 다시 궁궐에 발을 들여서도 안 되며 나아가 스님이 되려는 자도 없게 하라. 그런 뒤 죽지란과 간진의 후손들에게 표창을 내렸어요. 이러한 이유로 원작 스님처럼 훌륭한 도량을 갖춘 분도 모량리 사람이라는 이유로 벼슬을 받지 못한 일이 있었답니다. 낭도 드고는 그 뒤 죽지랑의 아름다운 마음을 기린 노래 모죽지랑가를 지어 읊었어요. 지나간 봄을 그려보니 모든 것이 울어 시름이 깊구나. 아름다운 얼굴 나타내시어 주름이 지려 하누나. 눈 깜빡일 때마다 그대를 뵙고자 합니다. 당신이 그리워 마음이 가는 길은 다북숙이 우거진 마을인데 어느 밤에 잠이 올까요? 자신의 낭도를 아끼던 죽지랑은 많은 화랑과 낭도들의 기억 속에 오래오래 남았다고 합니다.